요즘 뉴스나 정부 발표를 보면 그린 수소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죠. 그린 수소 활성화, 탄소 중립 실현, 수소 전쟁 시작, 미래 에너지 전환 게임 체인저. 이런 식으로 정말 밝은 얘기들만 쏟아집니다. 마치 그린 수소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탄소 중립이 가능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요. 이런 화려한 뉴스 뒤에는 잘 말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린 수소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인 한계가 무엇인지, 한국과 해외 사례까지 모두 묶어서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수소 이야기를 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수소가 어떤 에너지인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예요. 하지만 우리가 연료처럼 바로 쓸 수 있는 수소 분자는 자연 상태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수소는 반드시 에너지를 들여서 새로 만들어야 하는 2차 에너지원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그린 수소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해서 생산됩니다. 물에 전기가 흐르면 산소와 수소가 분리되고 그때 나온 수소를 모아서 저장하고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소는 태생적으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소의 친환경성만 강조하는데 사실 수소는 굉장히 많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산 단계에서 큰 에너지 손실. 전기로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를 다시 전기로 바꾸면 전체 효율이 약 30%입니다. 즉, 넣은 에너지의 70%가 중간 과정에서 사라진다는 거죠. 두 번째, 저장과 운송의 비효율성. 수소는 기체라서 그대로 운송할 수 없어요. 그래서 700기압까지 압축하거나 영하 253도까지 액화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출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10에서 20%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세 번째, 환경적 위험성. 누출된 수소는 성층권에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이라고 무조건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번째, 높은 탄소 배출. 우리가 지금 쓰는 수소 대부분은 1kg 생산 시사에서 19kg의 CO2가 배출됩니다. 즉, 지금의 수소는 오히려 CO2를 더 만들어내는 구조인 셈이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수소의 종류를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수소의 종류는 크게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레이 수소는 화석 연료로 만들어 이산화탄소를 그대로 배출합니다. 블루 수소는 그레이 수소 생산 방식에 CCUS 기술을 적용하여 이산화탄소를 부분적으로 줄입니다. 그린 수소는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보는 건 바로 그린 수소입니다. 한국은 수소와 관련된 정책을 정말 빠르게 쏟아냈습니다.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고 2021년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고 시행했죠. 2023년에는 안전관리 로드맵과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했고 2024년에는 규제 혁신, 수소도시, 액화수소 전략까지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정책만 보면 한국이 정말 수소 선도국이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한국에서 생산되는 수소의 99% 이상이 그레이 브라운 수소입니다. 블루 수소는 0.6% 미만, 그린 수소는 0.1% 미만 수준이에요. 정책은 굉장히 빠르게 나가고 있지만 정작 산업 현장은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에서 그린 수소를 실제로 만들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대표적으로 딱 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성남 정수장, 부안 그린 수소 기지, 그리고 제주 실증단지입니다. 먼저 성남 정수장입니다.
여기는 국내 최초로 소수력 발전을 이용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곳이에요. 물이 떨어지는 힘 소수력 발전으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수전해를 돌려 수소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생산된 수소를 바로 현장에서 저장까지 하기 때문에 전체 구조가 정말 깔끔합니다. 또 하나의 큰 장점은 기존 정수시설을 그대로 활용했다는 점이에요. 추가 부지를 거의 쓰지 않으면서 아주 실용적으로 접근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 그린수소 실증 사업입니다. 제주는 풍력 발전이 많다 보니까 전기가 남는 시간이 꽤 있어요. 그 잉여 전력을 그대로 수전해에 투입해서 수소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수소는 실제로 수소차 충전에 바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상용화에 가까운 형태의 그린수소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두 시설의 장단점을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남 정수장입니다. 성남 정수장의 가장 큰 강점은 기존 정수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로 새로운 부지나 대규모 설비 투자가 거의 필요 없어서 도시명 모델로도 확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정수 과정에서 얻는 소수력 발전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것도 장점입니다. 다음은 제주 실증 사업입니다. 제주 모델의 장점은 풍력 잉여 전력 활용해 수소를 생산함으로써 에너지 다양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생산된 수소를 지역 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어 에너지 순환 체계가 잘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 정수장과 제주 실증 사업 모두 같은 한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산 규모가 작고 생산 단가가 높다는 점입니다. 또한 활용처도 모빌리티 분야를 제외하면 제한적입니다. 정수장 기반 모델은 물리적으로 대규모 확장이 어렵고 풍력 기반 모델은 전력 변동성이 크다 보니 안정적인 대량 생산이 쉽지 않죠. 결국 두 모델 모두 의미 있는 시도지만 높은 비용과 작은 생산 규모라는 공통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 수소가 왜 비싸다고 하는지 그레이 수소와 비교해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현재 그린 수소는 킬로그램당 약 15,000원 수준이에요. 반면 그레이 수소는 약 5,000원 정도죠. 즉, 그린 수소가 그레이 수소보다 약 3배 가까이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소를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현재 수소의 가장 큰 수요처는 바로 정유화학 산업입니다. 전체 수소 사용량의 약 90%가 이 두 분야에서 소비되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정유화학 공정에서 그린 수소를 그대로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가격도 너무 높고 공급 안정성도 아직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레이 수소는 기존 방식 그대로 24시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계속 써오던 방식이라 리스크도 적죠. 반면 그린 수소는 그레이 수소보다 3배 이상 비싸고 여기에 더해 추가 설비 투자까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서 바로 도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다양한 그린 수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만 높은 생산 비용 때문에 경제성 확보가 매우 어렵고 수요도 제한적이다 보니 상용화 단계로 나아가는데 큰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아직 대부분이 실증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국내는 아직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 이걸 본격적인 산업화라고 부르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건 속에서 그린 수소가 국내에서 확대될 수 있을까요? 세계를 이끄는 강대국들의 그린 수소 성적표는 과연 어떨까요? 미국, 중국, 일본. 그린 수소 선도국이라 불리는 이들 세 나라가 직면한 현실과 딜레마를 낱낱이 파헤쳐 봅시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연간 약 1,000만 톤의 수소를 생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나라죠. 그런데 그중 99% 이상이 그레이 수소이며 그린 수소는 아직 극히 일부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정책의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수소를 넷째로 달성 수단 중의 하나로 인식하여 미국 에너지부를 주도로 하여 로드맵과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근거로 한 지원 정책을 펼쳤는데요. 탄소의 강도별 등급형 킬로그램당 최대 $3의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와 재무부, 국세청 등에서 수소 생산 기준과 세부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통적 화석 연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전통적 에너지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에는 의회와 행정부 차원에서 수소 세액 공제 정책을 축소하려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청정 에너지에 대한 세제 규정을 변경하고 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에서 예정이었던 많은 사업들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정책이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데 장기 투자. 이게 너무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이런 정책적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에서는 예정돼 있던 수많은 그린 수소 프로젝트들이 취소되었고, 결과적으로 미국은 기술력과 생산량은 크지만 그린 수소로의 전환은 여전히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설치량 세계 1위이기 때문에 그린 수소도 금방 앞서갈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그린 수소 사업인 신장 쿠차 프로젝트에서 큰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300메가와트 태양광, 260메가와트 알칼라인 수전해 설비. 규모만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돌려보니 설계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시스템 출력이 30%만 돼도 가동되도록 설계했지만 실제로는 출력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공정이 아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쿠차 프로젝트는 일부 시스템의 가동을 중단하고 설치 용량의 3분의 1만 가동시키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중국의 한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은 여전히 그레이 수소 의존도가 높고 수소 전 밸류체인 전반에서 표준화가 매우 미흡합니다. 이미 시행한 여러 시범 사업의 성과도 뚜렷하지 않고 도시, 지자체 간 정책 연계도 부족합니다. 게다가 인프라 투자 비용이 너무 높아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아예 진입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지막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수소사회, 수소경제를 강조해왔고 도요타, 이와타니 같은 기업들도 활발히 활동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자국 내에서 그린 수소를 거의 생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그린 수소 산업은 상용화 지연과 수입 의존의 딜레마에 갇혀 있습니다. 일본 내의 사업들은 그린 수소에 대해 실증 단계에 머물러 상업적 대량 생산 수준에 부족합니다. 수전의 부문의 확산 속도 또한 둔화되어 타국 대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국 내에서는 그린 수소의 조달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그린 수소를 해외에서 수입해오고 있어 현재로서는 수소 자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결국 그린 수소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호주에서 액화 수소를 들여오고 중동에서 암모니아 형태로 들여오는 방식이죠. 수소를 운송할 때 고난도의 액화 기술과 저장 기술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막대한 운송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수소를 수입해오는 구조이다 보니 국제 정세에 수소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항로에 대한 안전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어려워 공급망에 대한 충격 가능성이 큽니다. 전반적으로 일본의 그린 수소 경제는 외부 요인에 의해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는 일본의 그린 수소 자립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일본은 기술은 갖고 있지만 그린 수소를 자급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중국, 일본을 모두 살펴보면 각 나라는 모두 다른 문제를 갖고 있지만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현재로선 그린 수소의 상용화가 매우 어렵다. 미국은 정책 리스크, 비용 장벽. 중국은 기술 한계, 목표 미달. 일본은 상용화 지연 수입 의존. 이런 문제들이 전부 그린 수소 산업의 확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린 수소의 현실적 한계를 정리하면 첫 번째, 수소 에너지가 이론적으로는 친환경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두 번째, 경제성이 부족합니다. 세 번째, 인프라 부담이 큽니다. 네 번째, 기술이 아직 미성숙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린 수소는 미래 잠재력은 크지만 현재 기술 비용 인프라 수준을 보면 단기간에 주력 에너지로 확대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린 수소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보급 확대가 아니라 원천 기술 개발을 우선하고 전략 자산을 새롭게 재정의하며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제약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그린 수소의 미래는 빠른 속도가 아니라 기술의 깊이와 기반을 어떻게 다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린 수소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